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과기능사 실기품목 브라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4페이지입니다. 먼저 요구사항부터 보시면요. 시험시간은 1시간 50분이고 첫 번째, 배합표의 각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9가지의 재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9분 안에 계량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브라우니는 수작업으로 반죽하시오. 자, 올해부터는 수작업이라 해도 기계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었지만 3월에 다시 추가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구사항에 수작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반드시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다시 수정이 되어서 큐넷 홈페이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반드시 수작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버터쿠키도 수작업 되어 있죠. 버터쿠키도 손믹싱을 하시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브라우니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로 치는 것보다는 손믹싱이 훨씬 나은 게 뭐 믹싱할 게 없어요. 그냥 혼합하고 온도 맞추고 섞어주고 뭐 이게 끝이라서 요거는 그냥 수작업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버터와 초콜릿을 함께 녹여서 넣는 1단계 변형 반죽법으로 하시오. 자, 1단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그냥 모든 재료를 다 넣고 그냥 믹싱하거나 혼합하는 방법인데 변형이라 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단단계별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1단계법을 단단계법이라고도 하는데 변형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바뀌어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반죽 온도는 27도를 표준으로 하시오. 자, 27도 진짜 중요해요. 브라우니는요, 온도가 생명입니다. 근데 이제 27도를 딱 맞춰서 팬닝을 하게 되면은 이 반죽이 너무 뻑뻑해서 조금 이제 팬닝 양을 맞추기가 어렵고 붓는 것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한 29도까지는 해도 되는데 어쨌든 27도를 표준으로 하랬으니까 이 근접하게는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온도가 높거나 너무 낮거나 하면은 제품에 약간의 이상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반죽은 전량을 사용하여 성형하시오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3호 원형팬 2개에 팬닝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3호 원형팬 2개가 나올 거예요. 2개에다가 일정하게 팬닝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는 1개, 반배합을 해서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호두의 반은 반죽에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토핑하며 반죽 속과 윗면에 골고루 분포되게 하시오. 다 되어 있고요. 호두는 구워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호두는 구워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호두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요. 평철판에 펼쳐서 오븐에 8분 전후로 굽기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오븐에다가 8분 전후, 그러니까 예열된 오븐인 거죠. 우리가 예열한 온도에 8분 전후로 굽기를 하시고 버너 위에서 볶듯이 구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굽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굽지 않으면 감점이 분명히 들어가거나 요구사항이 어긋났기 때문에 실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두를 계량하시고 평철판에 펼쳐서 평평하게 펼쳐야지 골고루 노릇노릇 익습니다. 이렇게 해서 굽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먼저 초콜릿과 버터를 중탕으로 녹여줍니다. 초콜릿과 버터를 녹이실 때는 원래는 이제 버터랑 초콜릿을 따로따로 중탕에서 섞는 경우도 있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이때 밑에 따뜻한 물은 너무 초콜릿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약간 조금 떨어져 있도록 수증기가 약간 녹여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얘가 코코아 속에 있는 그 카카오 버터가 타거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하고 그 볼하고 떨어져서 지금 그 물 그냥 불만 올려서 녹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어가면서 초콜릿과 버터를 골고루 중탕시키시면 되고요. 초콜릿은 온도가 금방 확 오르기 때문에 얘는 한 절반 이상 정도 녹았다 싶으면 온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다 안 녹았지만 제가 온도 체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온도가 한 40도까지 올라가면은 불을 끈 상태에서 그냥 미열로 따뜻한 물 있는 상태에서 녹이기를 하셔야 되지 계속 따뜻한 물을 계속 가하게 되면요 온도가 50도까지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카카오 버터가 타요. 그러면 나중에 온도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불을 끈 상태에서 녹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다 녹여주시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또 측정합니다. 다 하고 나서 온도 측정. 지금 배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저으시면 기포 생기고요. 천천히 저어서 녹여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35도 정도에서 제가 뺐어요. 35도에서 빼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초콜릿을 사용한 물 있죠. 중탕한 물. 그 물 버리지 마시고 그 위에다가 바로 달걀을 중탕할 건데 그 전에 달걀을 먼저 풀어주시고 나서 거기다가 설탕과 소금을 섞어주세요. 일단 중탕불에 올리기 전에 설탕과 소금을 넣고 섞어줍니다. 잘 저어서 혼합을 해주시고 이때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공기포집이 되지 않도록 혼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잘 저어서 혼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설탕과 소금이 어느 정도 혼합이 되었으면은 이제 불 위에 오를 건데 이때는 초콜릿을 사용했던 물 있죠? 물이 있기 때문에 불을 바로 올리기 전에 그냥 그 물 위에다가 올리세요. 달걀도 노른자가 금방 익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이거나 막 불이 가해지면은 노른자가 익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닿이지 않도록 그냥 살짝만, 아주 살짝만 그냥 수증기 느낌으로 약간 녹여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저어주실 때 제가 지금 서서히 젓고 있죠. 막 미친듯이 휘젓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손 모양을 보시면 살짝 뭔가 조금 다르죠. 공기 포집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떠서 뭔가 올린다는 느낌? 요 느낌으로 하니까 공기 포집도 안 되고 노른자도 잘 안 익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늦게 젓고 그러면 너무 늦게 젓거나 불은 너무 아직 뜨겁거나 그러면 노른자가 익으니까 이거 꼭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제가 반대로 좀 돌리면서 공기 포집이 최대한 안 되게 만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온도는 이제 30도 정도가 되었습니다. 31도, 30도에서 35도 사이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사이에 이제 초콜릿의 온도를 이제 확인할 거예요. 초콜릿도 식었으니까 그 사이에, 그쵸? 한 33도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콜릿과 계란을 섞어줄 건데요. 달걀 볼에다가 초콜릿 섞을 거예요.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초콜릿을 부으면서 한 손으로는 달걀을 흔들고 있어야 돼요. 요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하고 한 손으로 젓고 하는 행동. 요걸 잘 해주셔야 잘 섞이겠죠? 이때 온도가 달걀과 초콜릿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버리면 분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30에서 35도 사이를 두 개 다 동시에 그렇게 맞춰주는 게 좋다. 초콜릿과 달걀은 온도차가 최대 10도까지 안 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초콜릿 싹싹 긁어가지고 달걀에 섞어서 줍니다. 자, 거품기로 저어줄 거예요. 기포가 나지 않도록 저어줍니다. 지금부터는 배속을 빠르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달걀과 초콜릿을 잘 섞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루를 넣을 거예요. 새친 가루를 넣고, 자, 이때는 주걱 또는 거품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무거운 반죽이기 때문에 가루가 잘 안 섞여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도 탈탈탈 털어서 너무 크게 저으면 가루 다 튀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부터 약간 탈탈탈 털면서 가운데 섞일 수 있도록,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주걱으로 하면요, 가루가 뭉쳐버려요. 잘 안 섞이고 뭉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건데 주걱으로 해도 상관없고 거품기로 다 끝내도 상관없어요. 저는 가루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이걸 너무 오래 세게 하거나 뭐 글루텐이 생길 정도로 미친듯이 젓거나 그러면 또 이제 굽고 났을 때 바닥에 움푹 파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휘젓거나 그러진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걱으로 옆면에 한번 싹 긁어줄 거예요. 호두 반 정도를 넣어야 되겠죠. 넣기 전에 주걱으로 긁어주고 나서 자, 그냥 거품기로 한 번 더 밑에 바닥까지 긁어주고 나서는 거품기를 탈탈탈 털어서 빼주세요. 저는 호두는 거품기를 안 저어요. 왜냐면 거품기 사이사이 호두가 끼면은 그걸 빼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품기는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호두 반 정도를 부어줄 겁니다. 호두의 반. 이거는 뭐 저울 될 필요 없어요. 눈대중으로 반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반 정도 넣어서 이 호두는 주걱으로 그냥 가볍게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두는 오븐에서 나오면 좀 식혀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식혀서 너무 뜨거운 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식혀서 해야지 반죽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자, 호두는 이렇게 향이 나고 노릇노릇할 때까지 굽기를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이렇게 노릇노릇한 상태의 끝.
자, 그리고 이제 반죽 온도를 측정했더니 28점 몇 도가 나왔어요. 27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기 때문에 28도까지 괜찮아요. 너무 27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만 하세요. 그러면 팬닝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지금 반배합을 했기 때문에 팬닝이 1개가 나오는데 이제 시험장에 사실 때에는 팬이 2개 나오기 때문에 2개를 나누어서 부으실 때 조심해서 초콜릿이 흐르지 않도록 잘 부어주시고요. 지금은 아직 28점 몇 도기 때문에 팬닝할 때 약간 묽어서 팬닝하기가 좋아요. 팬닝 온도가 낮으면 진짜 팬닝하기 힘듭니다. 그땐 어떻게 하냐면 고무주걱을 약간 눕혀서 반죽 이런 식으로 만지듯이 해서 펼쳐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끝났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위에다가 호두를 뿌려줘야겠죠. 아까 반 정도 뿌리고 남은 호두를 위에 골고루 한 곳에 뭉치지 않도록 골고루 뿌려줍니다. 자, 이때는 호두의 그런 찌끄러기 뭐라 해야 될까요? 밑에 남아있는 그런 못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다 바로 확 붓는 게 아니라 예쁜 것만 걸러내서 붓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윗면이 더러우면은 지저분하면은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살짝 버렸어요. 그냥 조금 지저분한 것들은 빼고 예쁜 것들 위주로 위에 이제 빈 공간 없이 골고루 뿌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저는 버렸습니다. 또 시험장에서 대놓고 버리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븐에 들어가면 끝! 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한번 쾅 쳤어요. 윗면에 너무 과하게 터진 것을 조금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쾅 치는 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틀에서 바로 제거를 할 건데요. 여기 위에를 잡고 하는 행위, 이거 조금 위험한 게, 지금 봐요. 어머! 이거 봐요. 봤죠? 깨지는 거. 요거 조금 위험합니다. 요거 하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위험하고요. 이거를 손에서 빼서 해야 돼. 저도 아까 위험할 뻔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조심히 해서 빼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옆면의 종이를 떼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의 책에 보시면 굽기 온도랑 이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브라우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